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HLB고요. 짧게 설명드리고 깔끔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수급적으로 좀 부재가 있었어요. 그 외국인들 공매도 관련돼서 좀 싸움이 좀 있었는데, 오늘 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뭐 신고를 했죠, HLB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나 이제 뭐 관심은 많이 있으실 텐데, 금감원에 조사 요청했으니까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그 부분은 공매도 부분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게 좀 양날의 검으로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대신 이제 탑라인 발표 기대감이 좀 있다 말씀드렸죠. 이번에 저는 단 한 번도 이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항소제약에서 중국에서 잘 그 부작용 하나 없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확인이 됐고, 이게 서양인한테도 부작용 없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진양곤 회장께서 그 움직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움직임을 보이죠. 이게 만약에 페이크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저 움직임은 거의 대단한 연기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 이 자신감에 걸맞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HLB는 지금은 뭐 충분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너무 이제 조정도 많이 받았고, 보시면은 자 HLB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되는 게, 기관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 제가 제목에도 써놨죠. 제목에도 보시면은 기관에서 한 6만 주 정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굵직굵직하게 하나씩 팔고 있어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공매도 팍 때리면은 다음날 이제 공매도 못 때리게 불써 그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공시가 뭐 계속 나오죠. 14일날 이렇게 때려 맞은 다음에 14일날 공시 떴고, 18일날 떴고, 20일날 떴나 그러죠. 제가 알기로 최근에만 연속으로 이렇게 공매도 때려 맞을 때마다 3번 연속으로 떴어요. 이날 주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언제예요? 14일 좋은 날이었잖아요. LSK 바이오랑 뭐 다 이제 그 HLB USA 세워가지고 다 흡수해서 합병을 해버리겠다 얘기했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드렸어요. HLB가 지금 구명정이나 이런 약간 조선 쪽에 가까운 요런 쪽으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조선 쪽으로. 외부에서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물어보면은 조선으로 분류돼 있는데, 얘네 뭐야 이거? 니네 항암제 개발하는 회사라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비유하면 이런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에 투자에 관심이 많아. 그쵸? 저도 관심 많습니다. 베트남 투자에.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뭐 가서 살다 온 사람도 있고 뭐 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자, 베트남 투자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기에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이 있대. 그 중국에서 이미 판매도 되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대. 항암제. 그래서 미국 FDA 가는 거 보니까 삼성이 이번에 탑라인이 발표된다네. 베트남 기업이에요. 항암제 기업이라고 해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기업에 문의하고 했는데, 기업이 분류가 뭐 조선업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야. 기업 분류가. 야, 항암제 개발하는 회사라며 너네 뭐야?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서 봤는데 조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신뢰하겠어요? 신뢰하겠어요? 항암제 개발 기업이라는데 뭐 알파홀딩스 이런 게 뭐 흑색종 개발하는 회사래. 근데 갑자기 조사해봤더니 IT 기업이래.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신뢰 안 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호재입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주가는 밀렸어요. 말씀은 드렸지만 주가는 이미 밀렸어요. 그래서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죠. 밀린 거. 이거는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과열됐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공매도 하루 금지시키니까 또 올라와. 되게 웃기죠. 공매도 금지시키니까 올라와.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75,000원 안착했는데 갭상승 출발하니까 여기서 또 때려. 그죠? 18일날 또 때려. 이 진짜 나쁜 놈들이라니까. 또 때려요. 그래서 또 밀렸죠. 75,000원 회복만 하려면 밀렸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일 한 다음에 20일 돼가지고 20일 날 어때요? 도청 출현하면서 아예 그래도 저점 매수세가 쑥 들어오면서 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거죠. 이건 아니지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지금 다시 한번 75,000원 도전하고 있다. 75,000원 여기 회복하는 건 중요한 구간이니까 얘네가 여기만 가면 계속 때리는 거야. 외국인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중요하다. 75,000원 한번 중요하고 그 다음 83,000원 중요하고 요 83,000원까지만 제압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탄탄대로예요. 근데 이제 공매도 저렇게 들어오니까 얘네 너무 화가 나는 거지. HLB 진양권 회장 입장에서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과거에 셀트리온이 한번 해가지고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게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 이제 뭐가 호재이고 뭐가 악재냐면은 공매도 부분에서 저게 얘네가 빠르게 손을 떼고 넘어가면은 괜찮아요. 외국계 쪽에서 공매도 손을 떼면 괜찮은데 공매도를 금감원을 시켜가지고 규제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계에서 작정하고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계속 못 올라가고 바닥에서 벅벅 기었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와 아예 전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기분 나빠서 한 것도 있겠지만 타이밍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탑라인이 발표돼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유효한 데이터가 나왔다. 유효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내년이면은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리보세라밉의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희귀의약품 지정돼서 미국에서 7년 독점 판매권 갖고 있다. 항세조약에서 이미 매출 잘 나오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이람자가 이쪽에서 같은 작용 기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거죠. 암세포의 특징이 이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혈관을 이렇게 새로 생성해갖고 여기서 영양분을 다 지가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영양분 빨아먹고 전이해가지고 여기도 생기고 이렇게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가 이 새로운 혈관 VEGFR -2 이 수용체 쪽에서 이제 혈관 내피소포 성장인자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그래서 신생혈관 요런 부분에 영양 공급되는 신생혈관을 이렇게 많이 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생성하는 걸 억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양 공급을 못 받게 하고 이놈들을 굶겨 죽이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사이람자가 주사제예요. 사이람자가 주사제로서 지금 뭐 1년에 뭐 대략적으로 뭐 1억 8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우리나라 금액으로 하면 거의 2억 조금 안 되는 요 정도 금액이 됐다. 요 정도 금액이 든다. 근데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주사제인데 요건 리보세라닙은 경구제예요. 경구제. 그러면 훨씬 편하잖아요. 흡입이. 그죠? 경구약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주사 맞는 거보다. 물론 반대이신 분들이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사보다는 경구제가 좋단 말이에요. 편하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뭐 5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도 예상하는데 제가 볼 때 한 5분의 1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1년에 1억 8천 드는데, 그래요. 2억이라고 치고 5분의 1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한 4천만 원 든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주사 맞고 2억 내시겠어요? 아니면은 입으로 먹으면서 4천만 원 내시겠어요? 요거는 그냥 단적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저 사람 말이 옳아 이게 아니에요. 제 말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고 요 정도면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로 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뭐 말씀드리면 되고, 지금 위암 같은 경우는 3차 치료제 없단 말이에요. 3차 표준이 없어요. 그러면은 글로벌 표준 치료법으로 만약에 등재된다 그러면은 확장이 엄청 빨리 되겠죠. 될지 안 될지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된다라고 이건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유효한 값이 안 나왔다. 아니, 동양인한테만 된다라고 하면은 에이 이러고 다음에 이제 병용요법 하는 거를 봐야겠지. 근데 일단은 표준치료법이 없으니까 지금 세포독성 뭐 항암제 같은 경우는 워낙 후유증이 심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머리 빠지고 입병 나가지고 입맛도 없고 다들 그 머리 빠져 있는데 항암 치료 받고 나면 시름시름 앓잖아요. 그죠? 저도 그 어쩌다가 뭐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어떤 분께서 이제 항암 치료만 받고 나오면은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는데 특정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그분이 기운이 나신대요. 그래갖고 그런 음식을 드시는 분이 있고 좀 이제 건강해지는 건강식을 드시는데 그러면 다음날 좀 기운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대체돼가지고 리보세라님으로 대체된다. 경구용이고 괜찮다? 그럼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그리고 2차 치료제 뭐 여기는 좀 나중 일인 것 같아요. 2차 치료제는 일단은 이제 사이람자랑 파클리탁셀이랑 이제 병용요법으로 해서 2차 글로벌 표준 치료제가 있는데 2차랑 3차랑 둘 다 되는 뭐 둘 중 하나를 노리던 둘 다 되는 뭐 이런 가능성도 노려볼 수는 있겠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하나만 되면은 특히 3차 쪽에 되면 대박이겠죠. 되면은 확장하는 거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소제약에서 잘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말씀드렸고 뭐 작년에도 한 약 3,500억 정도 뭐 매출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리보세라님이 동양인 말고 동양인뿐만 아니고 서양인한테도 통하는구나. 이게 약효가 먹히는구나. 유효하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 중국 판권을 항소제약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항소제약이 이걸 가지고 이거 되게 좋네 라고 하면서 임상실험을 임상 테스트 중인 거 다 일상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테스트 중인 거랑 동물실험이 다 합치면 한 240여 종이 돼요. 임상을 이렇게 많이 병용요법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미 리보세라닙하고 이제 그 간암 쪽에서 이제 그 캄렐리주맙이랑 해가지고 병용요법으로 이미 FDA에서 3상 직행했죠. 그러면은 그럼 적용증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네. 이렇게 되면서 다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 위암뿐만 아니고 간암이고 뭐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간암 시장은 한 14조 시장 되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넥사바를 겨냥해서 뭐 하는데 넥사바는 후유증도 크고 가능성도 좀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의미가 아주 크진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기관이 기대는 하고 있다라는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금융투자 쪽이 좀 얍삽하게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얄미운 건데 뭐 트레이딩을 잘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은 여러분이 저 얍삽하네라고 느끼면은 트레이딩 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메릴린치나 뭐 이런 쪽이 있죠. 굉장히 얄밉죠. 근데 금융투자 쪽이 그렇게 해서 뭐 실력이 뭐 많이 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관들도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과거에 많이 당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겠죠.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저쪽에 사서 이렇게 좀 대신 좀 짧게 치고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게 좀 얄미운 건데 뭐 가능성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기관에서도 좀 가능성은 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외국계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최근에 이렇게 막 엄청 때려대가지고 매도가 나왔는데 요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때려냈는데 어떤 놈들이 때려댔는데 이게 만약에 탑라인 발표가 잘 나오고 이게 실적으로 이제 판매 허가가 나와가지고 실적으로 잡힌다 정말로 그게 판매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잘못하면은 저 공매도 친 거 있잖아요. 이거 올라와서 83,000원 넘어가고 이게 그 위에 뭐 그 9만원 넘어서 10만원대 진입하면은 이거 싸그리 어떻게 돼요? 쇼커버링 나오죠? 쇼커버링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아직 몰라요. 좀 먼 얘기예요. 탑라인 발표돼도 쇼커버링은 기대하지는 마세요. 한 번에 나오면은 대박인 건데 한 번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다시 누르려고 할 거예요. 걔는 탑라인일 뿐이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완벽한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고 이제 시판허가까지 나와야, 그래서 내년부터 판매가 된다라는 시판허가까지 나와야 이제 그때 쇼커버링 가능성, 이건 몇 달 기다려야 되고요. 한 반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럼 미래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에 셀트리온 쇼커버링 나올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죠? 자,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갈 때 셀트리온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7년 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뭐 제약바이오에서는 유한양행이랑 녹십자 2개밖에 없다. 실제로 이때 2개밖에 없었어요. 유한양행, 녹십자. 앞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대웅제약이 있고, 셀트리온이 있고, 한미약품이 있고, 뭐 종근당이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우선적으로 당장 들어가도 1월 4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1월 4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만든 게 1월 4일날 대웅제약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당장 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셀트리온은 조금 더 기다려라. 1월이니까 요 구간이잖아요. 9만원대인데 좀 더 기다려라라고 했죠.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사면 된다라고 했고, 이거 84,000원대까지 8만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요거 제가 87,000원대까지도 계속 사라고 했어요. 이때 진짜 이건 다시 안 올 기회다, 9만원 아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봄에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얘기를 다시 했죠. 얘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할 수 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은 여러분 봐라. 그러면은 공매도, 지금 셀트리온이 10년 동안 쌓아온 공매도 그거 쇼커버링 나면은 이거는 30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0만원은 기본으로 간다. 쇼커버링이 나오면. 쇼커버링이 안 나오면은 한 24만원 위쪽은 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쇼커버링이 안 나와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램시마가 판매가 되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조금 어려운 거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38만 5천 원. 제 생각보다 더 많이 갔어요. 30만원 위쪽을 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땐 슈팅 구간이에요. 24만원, 25만원 요 구간까지는 그러니까 요 구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요 구간까지는. 그리고 이게 슈팅이 나오면 한 30만원 정도도 가능성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욱더 높은 슈팅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리보세라닙도 이 임상3상 탑라인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온다, 판매 허가가 나온다라고, FDA에서 판매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당연히. 요런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건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이제 진양곤 회장이 그 얘기하는 거죠. 시총 1위도 하겠다. 시총 1위 가능성 있다, 뭐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기업은 다 임상 실패하고 리보세라닙 갖고 있는 이제 HLB 혼자 성공할 경우가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바이로메드도 성공 가능성이 좀 높게 보는데, 이게 20년 만에 이게 성공했다, 올해 하반기에 나오겠죠. 성공했다라고 나오면은 바이로메드가 1위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로메드 1위, HLB 2위, 뭐 2위에서 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빨리 셀트리온이랑 합병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괜히 쓰잘데기 없이 둘 다 양쪽에서 시총상이 먹지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냥 빨리 저쪽에 합병해 버렸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성공하면 충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총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 신라젠 같은 경우가 위에 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얘는 멀었어요. 올해는 이제 임상 환자들 모아야지, 뭐. 일단 다 모았고, 우리 성공적으로 다 투여했어. 이게 뭐 나와야지, 뭐. 신라젠은. 그리고 나서 내년에 뭐 하반기 정도 해가지고 발표가, 임상 뭐 발표 나오겠죠. 그러면 3상 발표 나오면 그때 되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는 1년 뒤 일이에요. 1년 뒤. HLB나 바이로메드보다 1년에서 1년 반 뒤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먼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성공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러니까 시총 1위는 바이로메드나 HLB 쪽이 가능성이 높겠죠. 전 바이로메드 쪽에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긴 한데, HLB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만약에 신라젠이 뒤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밀려 있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신라젠은 가능성이 얘네만큼 높지는 않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HLB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75,000 여기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면은 61선 얘가 한번 건드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쳐볼만한 구간이긴 해요. 다음날 뭐 환매하고 하던 쳐볼만한 구간이긴 해요. 근데 너무 아래쪽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타이밍이 임상3상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해석이 나와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기업의 이 리보세라님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니까 이걸 확률을 낮게 보는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확률을 낮게 볼 수가 있나?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인데, 물론 동양인한테는 잘 통하는 약품이 서양인한테 안 통하는 경우도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건데, 이 정도 준양권 회장이 또 재밌는 일 하나 또 했죠.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했죠. 일선에 복귀하고, 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진양권 이사가 아예 그냥 대표이사로 올라가 버렸죠. 뭐 경영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임상 3상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 내가 먹겠다예요. 제가 볼 때는 HLB랑 뭐 생명과학 다 내가 먹어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표현하는 건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임상 탑라인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결과 발표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근데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은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요런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신뢰성 같은 게 이 코오롱 생명과 이 코오롱 이놈들이 다 망쳐놔서 그래요 지금. 이것 때문에 HLB도 못 믿겠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존중할 만한 의견이에요. 진짜 식약처에서 누가 이딴 짓거리들을 하는 게 통과되고 판매되고 할 줄 알았겠어요. 이거는 뭐 각종 기관 투자자부터 외국인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코오롱한테 당한 거예요.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식약처의 문제도 있는 거죠. 식약처의 문제도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뭐하러 이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야? 그럼 급여를 그냥 문서 하나 받아갖고 통과 이럴 거면은 이 사람들 돈 왜 받아 처먹은 거야? 그런 증거자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지. 참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물갈이를 딱 시켜버리고, 한번 물갈이 시키고,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랑 연관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식약처에서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요런 상황을 여러 가지 잘 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 75,000원을 넘어가는데 이번 주 안에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더 늘어난다, 그리고 실제로 탑라인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아직까지 뭐 발표는 안 났으니까 두고 보자고요. 두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구간이 나온 것 같아서 이슈도 하나 있고 중요한 구간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뭐 요 종목 외에도 관심 종목 같은 게 궁금하다 하면은 제 거 로로쌤TV 딱 클릭하시면은 여기 메인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재생 목록에도 이렇게 있고 관심 종목 소개해드렸고, 여기 교육 영상 제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쌓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보세요. 다 보세요. 여러분 교육은 받아놓으면은 여러분 평생 도움돼요. 주식 교육은 재테크에 관련된 거 아시겠죠? 교육은 꾸준히 반복해서 한 5번 이상 보시고요. 매일 시황 올려드려서 이거 보시고, 종목 관련된 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생 목록 이쁘게 잘 분류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경우도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려서 여기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